논어 36번째 시간으로 공야장의 12장에서 14장까지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공할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 언 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득이라고 그러죠. 득이. 옛날엔 이걸 뭐 얻어 들을 수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그냥 가히 이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었지만 성과 천도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다. 이 성과 천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략자들이 성과 천도가 나왔으니 뭐 이제 당연히 달려들었죠. 일반적으로 문장은 시서예학, 일종의 문학, 문헌, 문학, 옛날엔 문학이 문헌이니까 문헌 아니면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건 있었는데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들을 수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자니건 거꾸로 자공이 수준이 높아져서 성과 천도에서 비로소 이해를 했다. 들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게 참 독특한 독법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성과 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통설은 이 앞에 나온 문장에 비해서 성과 천도는 심오하고 아주 정밀한 문제라 알기 어려워서 공자가 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공자가 이 주제를 논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게 재밌죠? 근데 이 전제를 더 파고들면 공자는 인도, 천도가 아니라 인도에 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서 심에서 성으로, 인도에서 천으로 가는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하학에 치중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후대 그 성을 언급한 맹자를 의식하고 그에 따라 읽으려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를 틀로 그 공자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반론이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반론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말이 되는 의견이죠. 근데 20세기에 곽점초간이라고 그 중국에서 고고학 놀라운 성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곽점초간이 발견되면서 곽점초간에 성과 천도를 언급했던 증거가 보였어요. 공자는 그걸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전의 견해가 변했죠. 얘기 안 했다는 견해가 이제 극적으로 변화했고 맹자가 성선을 얘기한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공자가 얘기했다는 거를 이해하고 성선설을 얘기했다는 게 확실히 된 거죠. 계보가 밝혀진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거를 얘기했고 후학들은 그거를 잘 몰랐었다 이거든 거죠. 근데 정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자를 들었다는 걸 보지 않고 아예 이해하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문장을 말씀하신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성과 천도에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탁견, 안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얀 유공 유문 하더라. 자로는 들은 것이 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했으면 또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이 유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는 들은 게 있다는 뜻이지만 뒤에는 또 우자입니다. 또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 누러니 민어행이라 그래서 말에는 어눌하고 이 말은 천천히 하고 이 행동은 민첩하다 그랬는데 자로의 민첩함
드러내는 그 행동형 인간으로서의 그 자로를 드러낸 거죠. 여기 공자를 썼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단순히 뭐 영어식으로 I'm afraid 하는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라 정말로 두려워했다는 유자를 써서 자로의 어떤 그 행동 하나에만 들으면은 그걸 실천하고 그 다음 거는 아직 실천을 못한 상태에 또 딴 걸 듣게 되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는 공자를 강조해서 읽으면 일종의 자로에 대한 약간의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자로의 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후대 사람이 누군가 자로의 행동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왜 얘기했는지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의미일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일단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걸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자곡문할 공문자를 하이위지 문난이 있고 자발 민이 호학하며 불치하문이라 시로 위지 문난이라.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를 어째서 문이라고 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문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는 시호 문제라고 그러죠. 시호. 옛날에 이제 왕이나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이게 칭호를 내리죠. 그러니 시법이라고 그러죠. 그 시호를 내리는데 임금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무슨 뭐라 그럽니까? 정조, 영종할 때 그게 다 시호란 말이에요. 그 시호나 아니면 이제 묘호. 시호인데 그때 그 예문과 예에 관련한 신하들이 올리는 거 신하가 죽으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딱 내려주는 거죠. 근데 공문자라는 사람이 이제 문자, 문이라는 게 자자도 시호에 붙인 거죠. 문이라고 시호가 붙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 뉘앙스에는 뭐예요? 공문자가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문을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문자가 누구냐? 위나라. 공자가 저기 다닐 때, 천하를 저기 할 때 이 위나라를 중심으로 돌아다녔잖아요. 위나라의 권력자죠. 이 사람이 위영공의 사위예요. 영공의 딸이 이제 백희. 이름은 아니고 이제 마시니까 백희라고 썼죠. 백희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 사이에 이제 공회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공회를 왜 기억해야 되냐? 이 자로가 공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권력 투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앞에 자로가 나오죠. 13장에. 이 공문자의 아들이 자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편집의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죠. 이 뒤에 15장이 이제 정자산 얘기인데 공문자의 평가 문제와 정자산의 평가 문제. 그래서 앞에는 자로랑 연결되고 이건 15장하고 연결되죠. 이게 편집이 그냥 막 간 게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공자랑 공문자가 친했어요. 그리고 공문자가 일이 있으면 공자한테 묻고 그랬는데 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다가 자기 사위가 이제 못된 짓을 하니까 사위를 공격하려고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그냥 바로 위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행실이 안 좋은데 선생님 왜 그 사람한테 문제라는 시호를 베풀었습니까? 라고 이제 자공이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선생님 대답이 뜻밖이었죠. 그 사람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이 하라는 건 이때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벼슬이 낮거나 권세가 없거나 아니면 지적으로 심지어 낮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불치하문이. 지위가 높거나 권력과 명예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문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주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주서 이게 주공이 썼다고 하는
주공에서 쓴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문이라는 이게 시법 어떨 때 시를 내린다 되는데 이 문이라는 거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학근 호문 그러니까 배우기를 부질없게 하고 묻는 걸 좋아하는 거를 문이다라고 이제 이미 시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공자가 푼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다산 같은 경우는 위나라에 머물고 있으니까 위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대부를 대놓고 비난을 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법을 들어서 은밀하게 숨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이 학자들은 공자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수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점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자의 어떤 그 관대함을 칭찬하는 걸로 읽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산하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5-14, 이 14장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난제에 대한 이게 엇갈린 시각이 여기 잠재해 있는 거죠. 이걸 파고들면 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공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답했다. 뭐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풍부한 그 독법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3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